안녕하세요. 당뇨 알아야 낫는다 박세희입니다. 성인 10명 중 1명꼴로 앓는다는 당뇨병. 이제 정말 흔한 질병인데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이렇게 자신하고 계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당뇨병 환자의 30%가 자신이 당뇨병인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뇨병은 조기에 발견해서 올바른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 만큼 정기검진이 중요한데요. 아직 한 번도 혈당검사 받지 않았다면 검진을 통해 정기적으로 혈당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국내 최고 당뇨 전문가죠. 건국대 의대 의료원 당뇨센터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수봉입니다. 와, 당뇨병 환자가요, 세계적으로 1억 명. 우리나라도 당뇨병 환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해요. 교수님, 당뇨병이 생기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 당뇨병은 아주 전 인류에 공통되는 병이에요. 10%. 앞으로 한 10년 후가 되겠군요. 되면은 전체 인구의 25%가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죠. 전 인류의 공동의 병입니다. 그럼 당뇨병이 이게 어떤 병이냐면요. 꼭 알아둬야 될 거 있는데 당뇨병 치료하기 위해서는 당뇨병이 무슨 병인지 잘 알아야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에너지를 먹고 힘을 얻기 위해서 또 우리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첫째 소화가 될 거고 소화된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음식이 포도당으로 변해서 들어오게 되고 이 포도당은 이 연료란 말이에요. 이 연료가 연료화 되려면은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힘으로 바뀌고 살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이쪽에 피 속에 췌장에 나오는 인슐린이 있어야만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정상이 잘 되는데 당뇨병이라는 건 췌장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필요한 인슐린보다도 훨씬 적게 나오는 경우예요. 인슐린 부족이죠. 그렇게 되면 피 속에 포도당이 올라갈 거고 우리 몸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는 어떻게 되냐면 몸은 인슐린 작용이 적으니까 포도당이 안 들어가니까 힘도 빠지고 피곤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살도 녹여가지고 합병증 오게 되는 병이에요. 속에 당연히 나가는 병이죠. 원인은 췌장이 망가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인적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음식 양을 가지고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치료 방법이 인슐펌프나 인공치장기를 동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 환자의 30%가 자신이 당뇨인 걸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무서운데, 아니 어떻게 30%나 모를 수가 있죠? 이 당뇨를 진단하는 게 어려운가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당뇨병이라는 것은 정상인과 차이가 상당히 적게 시작하거든요. 아주 많이 차면 금방 누구나 알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은 뭐냐 하면은 아주 정상과 비슷하지만은 약간 틀어진 경우예요. 근데 그것이 점점 나빠져서 혈당이 400, 300까지 올라가는데 그래서 초기 때는 우리가 8시간 동안 굶고 공복혈당치만 봐도 정상은 100 이하야 되는 거예요. 공복혈당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00 이하야 되는데 그것이 126 이상이 되면은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부터 120 사이에는 그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당뇨병은 있긴 있지만은 에너지 부족이 그렇게 처음에 심하지 않으니까 정세가 똑같이 생활하고 있고 약간 피곤한 정도는 느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커다란 병의 시작이고 그걸 잘 치료하지 못하면은 점점 더 나쁘게 발전할 수가 있죠. 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아무래도 합병증 때문일 텐데요. 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 별도의 이 자각 증상이 없어서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는 신장 합병증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이식을 받았다는 사례자분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나이 52의 박경숙 씨. 매끼 식사만큼이나 중요하게 챙겨 드시는 게 있는데요. 그녀의 일상은 약으로 시작해서 약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면역 억제제를 평생 동안 먹어야지 돼요. 아침 저녁으로 3가지씩 이렇게 먹고 있어요. 면역 억제제를 비롯해 혈압약이며 간장약까지 먹는 약만 수십 가지. 때마다 챙겨 먹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신장 이식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먹게 됐어요. 면역제 뭐 여러 가지 등등으로. 그녀가 이렇게 약을 달고 살게 된 원인은 당뇨로 인한 합병증 때문인데요.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30년 전.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잘해주고 또 남편도 잘하고 또 잘 먹는다 하니까는 그냥 거기에 진짜로 좋아하시는 줄 알고 그냥 막 먹었지 뭐예요. 또 워낙 먹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그냥 어느새 그냥 30kg가 찐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막 어지럽고, 예? 그래서 체내는데 가봐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고, 그때는 이제 병원에는 이제 생각지도 못했어요. 왜 어디 아픈 데는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한번 내과를 한번 누가 가보라고 해요. 동네 내과를 찾은 그녀가 받은 진단은 바로 당뇨. 당뇨가 뭔지도 잘 몰랐던 터라 관리를 잘 하지 못한 탓에 급기야 각종 합병증을 얻고야 말았다는데요. 혈술 빠지기 시작하는데 한 75까지 빠지다가 이제 되게 아팠어요. 결핵으로 되게 아파갖고 또 한참 알았어요. 다 죽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제가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보고 다 써봐도 약을 다 써봐도 안 들어요, 당뇨라는 게. 그래서 자꾸 합병증만 오고. 삶에 대한 포기 상태까지 이른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인슐린 펌프 치료. 그리고 치료 시작 7년 만인 올해 초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인슐린 펌프 치료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진짜 당뇨를 못 잡으면요. 진짜 이식이라는 거는, 신장 이식이라는 거는 진짜 꿈도 못 꿔요. 근데 인슐린 펌프 치료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당이 잡히니까 진짜 신장 이식도 할 수 있고. 당뇨 환자에게 식사 조절은 필수. 하지만 먹는 걸 좋아하는 박경숙 씨에게는 식사 조절만큼 힘든 일도 없습니다. 매번 당뇨 치료가 실패로 돌아갔던 이유기도 한데요. 때문에 인슐린 펌프 치료는 그녀에게 제격. 주입이요. 밥 먹을 때 먹기 전에 이제 같이 들어가는 인슐린. 식사 전 인슐린을 주입하게 되면 주입된 인슐린이 당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특별한 식이 조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원리인데요. 특별히 가리는 것 없이 먹을 수 있어 먹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것은 물론 충분한 영양 섭취까지 되니 박경숙 씨가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걸 잘 먹어야 힘도 나고 또 생기도 나고 그래야 또 집안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가리지 않고 다 먹어요. 골고루 다. 생선도 먹고 빵도 먹고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으니까. 그래서 좋아요. 식사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간식도 큰 구애 없이 먹고 싶을 때마다 즐긴다는 그녀. 7년 전에 자신을 생각하면 이런 행복이 꿈만 같다고 합니다. 평소에 먹는 거 참 좋아하시나 봐요. 네, 원래 먹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또 좋아해갖고 이 당뇨가 걸린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갖고 배가 터지도록 먹었으니까. 인슐린 펌프를 치료하고 나서부터 이제는 막 먹을 수도 있고 너무 행복해요. 지금은 그래서 먹는 거에 구애 안 받고 잘 먹고 있어요. 네. 지금의 되찾은 건강 그리고 행복에 하루하루 감사하다는 박경숙 씨. 잘 먹는 만큼 대신 꼭 지키는 생활 수칙이 있는데요. 바로 운동입니다. 얼마 전 2시간씩 헬스장에 다녔을 정도로 열심히였고 신장 이식을 한 이후론 걷기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운동하고 하시니까 기분 어떠세요? 좋아요. 상쾌하고. 네. 아침 저녁을 해요. 네. 네. 나을 수 있다는 희망, 낫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당뇨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박경숙 씨가 자신과 같은 당뇨 환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진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인슐린 펌프를 치료하면서
예, 제 2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 감사해요. 예. 와, 정말 합병증이 많아서 그런가요? 챙겨 드시는 약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보통 당뇨 합병증이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함께 온다고 하던데 진짠가요? 그럼요. 당뇨병 아까 처음에 슬라이드 보인 것처럼 네. 이게 뭐 어느 한 군데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온몸이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세포가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파괴되는 거예요. 쭉 수치돼. 그래서 그중에 신장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신장도 파괴해서 기능을 잃게 되죠. 이 환자도 이전까지 치료를 많이 했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적절한 치료에 의해서 계속해서 신장이 망가지고 신장에 혈관이 파괴되고 그러는 거죠. 혈당이 높아야 되면 이 혈관이 파괴돼요. 그래서 당뇨병의 합병증은 혈관병입니다. 혈관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망막증 생기고 신경합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한 가지 원인, 췌장에서 인슐린 부족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 당뇨 때문에 신장까지 영향을 미칠 줄 몰랐거든요. 당뇨로 인해서 왜 신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걸까요? 신장이라는 저 조직이 뭐냐면 우리 몸에 생기는 노폐물을 우리 몸에 빨리 빼내야 되는데 그래서 소변을 빼내죠. 네. 그래서 신장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생긴 노폐물을 골라가지고선 선택적으로 소변으로 만들어 빼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기예요. 그 온몸의 합병증이 똑같이 오는 건데 특히 신장은 아주 중요한 장기고 혈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이 파괴되니까 뚜렷하게 기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인 것 같지 않지만 점점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혈액투석하다 복막투석까지 또 신장 이수까지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 모든 합병증이 다 위험하지만요. 특히 이 신장 합병증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몸은 굉장히 커다란 화학 공장인데 노폐물이 만들어져요. 이것을 빨리빨리 내보내야 됩니다. 배설을 해야 되는데 배설 못하니까 우리 노폐물을 차게 돼 온몸이. 그래가지고서 심장 마비도 오게 거고 그래서 급사할 수도 있고 심장도 부전도 오게 되고 여러 가지 뭐 생명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게 되죠. 그래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으로 그 노폐물 다른 방법을 빼내야 되는 거고 이번에 신장 이수까지 하게 된 겁니다. 생명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박경숙 씨 같은 경우에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기 전인 7년 전과 비교해보면 이 이식 수술을 받은 게 정말 기적과도 같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아무나 다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신장 이식 수술하게 되면은 혈관이 그래도 상당히 살아 있어야 되니까 큰 혈관들이 당뇨병으로 치료 잘못하면 큰 혈관들이 동맥경화증 와가지고 파괴되니까 그렇게 수술적으로도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게 수술하려고 하더라도 몸 전체가 좋아야 되니까 당뇨병 상태에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해서 건강해져가지고 수술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수술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또 이 사실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참 좋잖아요, 훨씬. 그럼 이 신장 합병증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첫째 하나는 신장이 나빴으니까 신장 전문가한테 간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당뇨병 때문에 신장이 망가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뇨병 전문가를 잘 만났으면은 신장이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신장 한번 나빠졌으면 90% 망가, 10% 망가졌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유지하기도 힘든 상태가 되는 거니까 당뇨병 치료를 올바른 당뇨병 치료를 환자가 잘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뇨병이 뭔지 잘 이해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몸을 나쁘게 한 근본적인 원인, 당뇨병 치료 올바르게 합병증 예방하는 치료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신장 합병증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인슐린펌프 치료하면은 혈당 조절 잘 되고 잘 먹으면서도 영양 좋으면 잘 되니까 합병 예방할 수 있죠. 신장 합병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당뇨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요, 혈당을 조절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 실제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혈당 조절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이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 최근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당화혈색소 6.5% 미만을 혈당 조절 목표로 했을 때 국내 당뇨병 환자의 약 72%, 당화혈색소 7% 미만을 혈당 조절 목표로 했을 때 57%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만 보더라도요, 이 당뇨병 환자분들이 혈당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교수님, 기존 당뇨법 치료 어떤 식으로 혈당을 조절했던 건가요? 네. 아주 기존의 치료 방법은 먹는 약을 치료해요. 그 먹는 약을 치료하면은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적 치료가 아니고 췌장을 자기인식 나오게 하는데 너무 자극받으니까 매년마다 췌장기능이 점점 4%씩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혈당 더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먹는 약이 점점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를 반알 먹다 하나를 두 알 먹다 세 알, 네 알 이렇게 올라가고 급기야는 인슐린 주사 광고까지 해가지고선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 몸에 맞는 방법이 아니죠. 결국 이 환자처럼 여러 가지 합병증 와가지고 결국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이 늦게라도 치료했던 인슐린 치료가 뭐냐? 그것은 당뇨병 원인적 치료라서 췌장기는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인슐린 치료하게 되면은 인슐린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슐린량이 점점 줄어들어와요. 80단위 들어가다가 70단위, 40단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췌장기를 다 회복시켜 버리면은 당 환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걸 관해라고 그래. 그래서 기계도 띄고 먹는 약도 안 먹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치료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네, 박경숙 씨 같은 경우에는요, 평소에 먹는 걸 워낙 좋아하셔서 혈당 조절이 힘들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이게 제일 좋았다 하셨어요. 인슐린 펌프 치료, 다른 치료법과 차이점, 그리고 좋은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당뇨병의 원인이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긴 것도 아니고 혈당 올라가는 것도 음식량이 많아서 생긴 것도 아니고 음식 종류 때문에 아니거든요. 과학적으로는 그 원인은 아까 처음 본 것처럼 인슐린 작용이 포도당을 떨어뜨려서 우리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화 시키는 건데 그거 양이 적어져 있는 거죠. 혈당치 높은 걸 떨어뜨리려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음식량을 적게 먹는 거예요. 그 식이요법이라는 게 적게 먹는 걸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영양실조가 더 오죠. 이분도 적게 먹는 걸 굉장히 많이 강요를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슐린 펌프 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슐린 정상과 똑같이 인슐린은 이렇게 세개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니까 저는 인슐린 주사 방법 영 다르고 그래서 충분히 먹어도 먹고 싶으면 먹어도 정상과 똑같이 식사해도 혈당 올라가지 않죠. 그러니까 혈당도 정상화되고 몸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분은 인슐린 펌프 치료하니까 잘 먹으니까 몸 좋아지니까 건강해진 거죠. 그래서 좋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원인적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 식이요법을 하는데 또 식이요법을 하다 보면 영양분이 원활히 공급이 안 되고 이것 참 뭔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역시 맞습니다. 굉장히 큰 딜레마죠. 네, 맞습니다. 근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인슐린 펌프 치료의 경우 혈당 조절 능력을 스스로 회복한다는 원리 맞죠?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자, 이번에 미국 당뇨병학회 우리 보고한 거 보면은요, 당화혈색소가 약 한 6개월, 0.5년이니까 6개월, 1년 되면은 거의 정상화돼 버렸어요. 253명에 대해서 8.5%에서 이렇게 거의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췌장 분비 능력도 보면은요, 점점 증가하죠. 그러니까 췌장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점점 증가한다는 거. 먹량은 점점 감소하지만. 그런데 얼마나 빨리 하느냐는 것은요, 그 다음 글이 보면은 이게 2003년도 세계 당뇨병학회에 보고한 건데 1년 당뇨 병력이 1년 이내에 온 사람은 1년 내에 그 관해 효과가 그러니까 아무 치료 않게 되는 효과가 68%, 2년 5년 사이에는 약 반수, 6년 시대는 3분의 1. 그래서 일찍 오면 올수록 초록색이 더 많죠. 그래서 췌장이 많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주 초기 때 오면은 뭐 2, 3개월 만에 다 나가지고 기도 뛰고 정상 돌아가기도 하고 아주 20, 30 된 사람은 한 3, 4년 걸려서 췌장이 다 회복하기도 하고 초기 때는 잘 빨리 되죠. 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문자 상담 하나 받고 가겠습니다. 네, 633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당뇨병을 5년째 앓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루 알약, 다이아미크론 반 개씩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밤에 잘 때 손발이 자주 저려서 깨는 적이 많습니다.
혹시 당뇨 합병증이 오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무슨 검사를 언제, 얼마나 자주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인슐린 펌프 치료 같은 경우 언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도 궁금합니다. 저같이 아직 특별한 합병증 증세가 보이지 않아도 시작하는 게 좋은가요? 하셨어요. 이분들 경우 보면은 팔다리 수축 아픈 거 보니까 이미 벌써 신경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신경병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데 눈도 망가질 거고 신장도 망가진 건 확실합니다. 본인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많이 망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료 방법 하는 것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벌써 증상이 있잖아요. 신경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5, 6년 동안 잘못된 치료하고 적게 먹어가지고 합병증 온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또 먹약 치료한다면 계속 증상이 나빠진 것도 더 나빠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검사하는 것보다도 합병증이 왜 오는지 알고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이분도 박이 선생도 보니까 아까 비디오에 나왔던 분도 보면은 너무 늦게 인시펌프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초기 때 달면은 그런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안 하고 눈도 안 나빠도 아주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 선생의 경우에도 보면은 점점 혈당 조절을 잘하는데 잘 먹으면 혈당 조절하는 인시펌프 치료 방법을 해야 됩니다. 말기에 합병증 온 다음에 인시펌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오기 전에, 오기 때 조금 오니까 초기 때부터 해야 되는 거죠. 말기에 인시펌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저도 사연 보고 아직 괜찮으신 것 같은데 했는데 역시 방심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6333님 방송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 알아야 낫는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문자 상담 코너 마련되어 있거든요. 당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인슐린 펌프 치료가 인슐린 분비 능력을 키워줘서 합병증을 예방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미 진행된 합병증을 치료해 주거나 완화시켜 줄 수도 있나요? 그럼요. 실제로 신장이 어느 정도 아주 많이 망가지기 전에 빨리 먹으면은 혈액투석 안 하고 정상 환자들 우리 많이 보고 혈액투석 안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좋은 치료를 잘못 알고 아주 망가졌을 적에 하는 거, 최고의 마지막에 하는 거라는 그렇게 그런 루머가 있더라고요. 루머가. 그건 루머입니다. 합병 자기 몸은 꼭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해야 되는데 눈도 멀고 눈에 이제 망막진도 있고 신장이 나빠졌다 할지라도 하게 되면은 많은 부분이 회복합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너무 몸이 나쁜데 말기까지 가겠다. 계속 나빠진 치료 먹는 약이나 인슐린 주사 맞고 계속 치료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올바른 치료를 하셔야 돼요. 빨리 하루빨리. 몸이 한번 망가지면 안 날 수도 있어요. 망가지기 전에 빨리 해야 되니까 좋아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한 당뇨 알아야 낫는다. 오늘은요, 당뇨로 인해 신장 합병증으로 고통받다가 최근 신장 이식으로 건강을 되찾은 사례자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당뇨병 절대로 저절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치료법 그리고 철저한 관리하면 완치의 희망 있으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당뇨로 고생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유익한 정보 드리기 위해 앞으로 저희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최수봉 교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병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좋죠.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만과 운동 부족 그리고 육식 위주의 생활 습관이 당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당뇨 예방하기 위해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하는 걸로도 충분한 효과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건강 위해서 자주자주 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